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저 수많은 별들 중 과연 어떤 별이 지금 막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장엄한 최후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더 나아가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철과 같은 모든 원소들은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넘어 우리 자신의 존재와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깊이 맞닿아 있답니다. 별들의 이야기는 결코 멀리 떨어진 천체들의 고립된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광활한 우주의 숨결이자 수십억 년에 걸쳐 펼쳐진 장대한 역사이며 놀랍게도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시작된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하죠. 이 우주적 드라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으며 그 경이로운 순간들을 함께 탐험하는 것은 분명 우리에게 깊은 영감과 통찰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신비롭고도 웅장한 드라마의 첫 장을 함께 열어볼까 합니다. 한 점 먼지에 불과했던 미미한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찬란하게 빛나고 마침내 장엄한 최후를 맞이하며 우주를 재창조하는 별의 일생, 그 위대한 서사의 서막을 말이죠. 이 여정은 우주가 스스로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또 변화시켜 나가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를 찾아가는 아주 의미 있는 탐험이 될 거예요. 별의 일생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발을 들여놓아야 할 곳은 바로 우주의 태초, 광활한 성운의 품속입니다. 마치 거대한 솜털 구름처럼 보이는 이곳은 사실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과 미세한 먼지 입자들이 드넓게 흩뿌려져 있는 거대한 우주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운들은 때로는 오리온 성운처럼 화려한 색채를 띠기도 하고 때로는 짙은 암흑 속에서 신비를 간직한 채 고요히 존재하기도 한답니다. 겉보기에는 정지된 듯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거대한 변화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별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하는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수십억 년에 걸쳐 이 드넓은 우주 구름 속에서는 아주 미세하고도 강력한 중력의 힘이 조용히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우주 공간에 흩어진 수많은 먼지, 알갱이와 가스 분자들을 아주 조금씩 서로를 향해 끌어당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느려서 우리의 짧은 시간 개념으로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인고의 시간이죠. 하지만 이 느린 끌어당김이 바로 별 탄생의 첫 번째 마법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원동력이 된답니다. 점점 더 많은 물질이 한 곳으로 모여들면서 그 중심부는 서서히 밀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희미한 구름 덩어리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치 거대한 우주의 태아가 자라나듯 하나의 응축된 덩어리로 변모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물질들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서로에게 더욱 강하게 이끌려갑니다. 중심부로 향하는 압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그 안에서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아직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이 응축된 덩어리를 우리는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주변의 가스와 먼지를 끊임없이 흡수하며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지는 말 그대로 아기별인 셈이죠. 마치가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며 쑥쑥 성장하듯 이 원시별은 성운의 물질들을 빨아들이며 자신의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짙은 암흑 성운의 심장부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작은 점들이 바로 이 원시별들인데 그 모습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경이로운 신호와도 같죠. 수백만 년, 때로는 수천만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이 원시별은 끈질기게 성장합니다.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는 계속해서 치솟고 마침내 핵융합이라는 우주적 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할 준비를 마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별의 첫 숨결이자 우주를 찬란하게 밝힐 장대한 여정의 서막이랍니다. 별의 탄생은 단순히 하나의 천체가 생겨나는 것을 넘어 우주가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새로운 존재를 잉태하는 위대한 과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수백만 년, 때로는 수천만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끈질기게 성장하던 원시별의 중심부는 마침내 상상할 수 없는 압력과 온도로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수소 원자들이 서로에게 너무나 가깝게 밀집되어 더 이상 개별적인 존재로 머무를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때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연금술이 그 장엄한 서막을 올립니다. 별의 심장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4개의 수소 원자핵이 격렬한 충돌 끝에 합쳐져 하나의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빛과 열의 형태로 우주를 향해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가 드디어 점화되어 스스로 뜨거운 불꽃을 피워올리듯 원시별은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물질을 흡수하던 아기별이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게 된 비로소 진정한 별로서의 찬란한 생애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핵융합을 통해 스스로 빛을 내기 시작한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길고도 안정적인 단계이며 대부분의 별이 이 주계열성 상태로 전체 생애의 90%가량을 보내게 됩니다. 별의 내부에서는 바깥으로 팽창하려는 핵융합 에너지의 압력과 안으로 수축하려는 거대한 중력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며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마치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는 두 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균형을 맞춘 것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소중한 별, 바로 태양 역시 지금 이 순간 주계열성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 46억 년 전 우주먼지와 가스 구름 속에서 태어난 태양은 앞으로도 50억 년 이상을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빛을 내며 지구의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중 대다수가 바로 이 주계열성들입니다. 각자의 크기와 온도에 따라 푸른빛부터 붉은빛까지 다양한 색깔과 밝기로 우주를 수놓으며 저마다의 개성을 뽐내고 있죠. 이 주계열성 시기는 별에게 있어 그야말로 빛나는 황금기라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에너지를 뿜어내며 주변 행성들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광활한 우주 공간을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채우는 시기이니까요. 수십억 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이 찬란한 빛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빛 하나하나가 바로 그 별의 오랜 역사와 압도적인 에너지의 증거인 셈이죠. 하지만 아무리 찬란한 전성기를 누리는 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언젠가 다가올 변화의 씨앗이 잠들어 있습니다. 영원히 빛날 것만 같은 이 황금기에도 별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연료인 수소를 소모하고 있으니까요. 별의 전성기, 주계열성으로서의 찬란한 시간은 영원할 것만 같지만 그 안에서 별은 쉼없이 자신을 태우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들이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수십억 년간 이어진다는 것은 결국 별을 지탱하던 가장 중요한 연료인 수소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낸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마치 장작을 다 태운 모닥불처럼 별의 심장부에서 수소 연료가 완전히 고갈되는 순간이 오면 별의 안정적인 삶은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핵융합 반응이 멈춘 별의 중심핵은 더 이상 바깥으로 밀어내는 압력을 만들지 못하고 자신의 엄청난 중력에 의해 스스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웅크려 들듯이 안으로 쪼그라드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중심핵의 온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솟게 되는데 이 뜨거운 열기는 주변에 남아있던 수소층을 자극하여 다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의 반응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죠. 중심핵 바깥쪽에서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핵융합이 시작되면서 별의 겉부분은 엄청난 에너지를 받아 바깥쪽으로 격렬하게 팽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의 쇠락을 알리는 첫 번째 신호, 적색 거성으로의 변신입니다. 별은 원래 크기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으로 부풀어 오르며 표면 온도는 오히려 낮아져 붉은 빛을 띠게 되죠. 우리 태양도 약 50억 년 후에는 이 적색 거성 단계를 맞이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찬란한 태양이 점차 붉게 물들고 그 거대한 몸집을 부풀려 수성, 금성은 물론 지구의 궤도까지 삼킬 듯 다가오는 모습으로 지구는 더 이상 푸른 행성이 아니라 끓어오르는 용암 바다로 변하거나 아예 태양 속으로 빨려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별의 내부는 이전의 안정적인 평형 상태를 잃고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중심핵은 계속 수축하고 바깥층은 주기적으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죠. 이 시기는 별에게 있어
그야말로 혼돈과 격변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노년기에 접어든 생명체가 겪는 불가피한 변화처럼 별도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마지막 변화를 준비하는 듯 보입니다. 주변 행성계는 이러한 별의 변덕스러운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행성들은 불타 사라지거나 원래의 궤도를 이탈하여 우주 미아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별의 중력에 의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별이 적색 거성이 되는 과정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별의 죽음이 시작되는 서막이자 새로운 운명의 갈림길에 서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별이 똑같은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이 탄생할 때 가졌던 질량, 즉 얼마나 많은 물질을 품고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전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마치 씨앗의 크기에 따라 자라나는 나무의 종류가 다르듯이 별의 질량은 그 별이 백색 외성이 될지 아니면 중성자별이나 블랙홀 같은 더욱 극적인 존재로 변모할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제 별은 자신의 마지막 장을 향해 나아가며 우주의 또 다른 경이로운 드라마를 선사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별이 탄생할 때 품었던 물질의 양, 즉 그 질량에 따라 최후의 모습은 놀랍도록 다채롭게 펼쳐진답니다. 마치 작은 씨앗이 봉우리를 맺듯 태양과 비슷한 질량을 가진 별들은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아하고 평화로운 변신을 겪게 되죠. 이들은 중심에게 수소와 헬륨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나면 바깥층을 서서히 우주 공간으로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별 주변에는 환상적인 색채의 가스 구름이 형성됩니다. 바로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우주의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순간이죠. 수십만 년에 걸쳐 펼쳐지는 이 장엄한 광경은 마치 거대한 별이 마지막 숨을 내쉬며 만들어내는 찬란한 무지개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스를 내뿜고 나면 별의 중심부에는 오직 뜨겁고 밀도 높은 핵만 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백색 외성입니다. 백색 외성은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보다 훨씬 작은 공간에 태양의 모든 질량이 압축되어 있는 엄청난 밀도를 자랑하죠. 마치 거대한 별의 심장만이 남아 응축된 듯 백색 외성은 상상하기 힘든 밀도를 지닌 채 우주의 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게 된답니다. 이처럼 백색 외성이 되는 과정은 별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존재로 재탄생하며 우주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서정적인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들의 운명은 이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들은 중심에게서 수소와 헬륨을 넘어 탄소, 산소, 그리고 더 나아가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며 핵융합을 이어가죠.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별의 내부는 더욱 뜨겁고 격렬하게 타오르는데요. 이 핵융합 반응이 더 이상 철을 연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철은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별은 스스로를 지탱할 힘을 잃고 엄청난 중력에 의해 급격하게 붕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 별의 중심부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수축하며 엄청난 충격파를 발생시키고, 이 충격파가 별의 바깥층을 맹렬하게 우주 공간으로 날려버리면서 우주에서 가장 장엄하고 찬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부르죠. 초신성 폭발은 한순간에 은하 전체의 밝기를 능가할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며 밤하늘을 밝히는 우주적 불꽃놀이와 같습니다. 이 폭발의 순간 금이나 우라늄처럼 우주 초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무겁고 귀한 원소들이 비로소 생성되며 우주 곳곳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셈이죠. 초신성 폭발 이후 남은 별의 잔해는 그 질량에 따라 또 다른 운명을 맞이합니다. 만약 폭발 후 남은 핵의 질량이 태양의 1.4배에서 3배 사이라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밀도가 높은 중성자별이 탄생합니다. 마치 거대한 별 전체가 주먹만 한 크기로 압축된 듯 중성자별의 티스푼 한 스푼 무게는 에베레스트 산 전체와 맞먹을 정도라고 해요. 이들은 강력한 자기장을 내뿜으며 빠르게 회전하는 우주의 신비로운 등대와 같죠. 하지만 가장 거대한 별의 최후는 그야말로 경이롭고도 압도적인 블랙홀입니다. 초신성 폭발 후 남은 핵의 질량이 태양의 3배를 넘으면 그 어떤 힘으로도 중력 붕괴를 막을 수 없게 되면서 시공간 자체가 왜곡되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존재가 됩니다. 빛마저도 탈출할 수 없는 이 검은 구멍은 우주에서 가장 미스터리하고 강력한 존재로 우리에게 우주의 근원적인 비밀을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들죠. 이처럼 별의 죽음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체가 탄생하는 우주적 순환의 가장 위대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별들의 장엄한 죽음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 산소, 철, 그리고 칼슘 같은 모든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죽어간 별들의 내부에서 만들어지거나 초신성 폭발을 통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자녀이자 우주를 구성하는 거대한 순환의 일부인 것이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그저 아름다운 빛으로만 보지 마세요. 그 안에는 우리 자신의 기원과 우주의 위대한 드라마가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별의 생애는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숭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이 만들어낸 생명의 씨앗이 어떻게 찬란한 행성에서 꽃피울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또 다른 경이로움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